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밑줄은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을 서술하시오. 이 기구는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1880년에 설치되었다. 소속 부서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사대사,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 12사가 있다. 1880년 하게 되면 초기 개화 기구가 나와야죠. 통리기무하문하고 12사가 되겠습니다. 통리기문하문하고 12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골라주면 되죠. 자, 선지를 봐요. 1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1895년에 해당합니다. 가보개혁하니까 이제 94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94년 12월부터 이렇게 돼요. 이후에 이제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지금 양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95년 94년으로 외우든 95년으로 외우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가본데 왜 이렇게 쓰냐 하실까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번 미국과 합작하여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1898년이 되죠.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고 최초의 전차가 1899년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운행되게 되죠. 3번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 일본인 교관을 뒀죠. 그래서 초기 개화 정책에 맞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백전을 주조하였다. 흥선 때 시행된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당백전하고 당백전은 이제 화폐의 명칭이고요. 그 돈의 명목 원에서 납부한다 원납전까지를 기억해 두셔야죠. 5번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학교 관제를 마련했다. 교육입국조서 하게 되면 1번과 마찬가지로 2차 가부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94년으로 보든 95년으로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2차 가보개혁 미리 하나 외워놓고 외우면서 이렇게 가요.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1차 가보, 2차 가보 그리고 을미개혁은 두 문자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 1차 가보개혁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거 2차 가보개혁에 대한 거 홍교사가 죽인다 7, 2, 3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홍하면은 홍범 14조가 되고요. 교하면은 우리 선지 5번에 나온 교육입국조서 그리고 사하면은 사법권 독립 그리고 7은 중앙관제 이제 7부로 개편이 되고요. 23부는 23은 23부입니다. 전국 8도를 이제 23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가보 2차 개혁 혹은 2차 가보 개혁의 경우에는 홍교사 지리삼 이렇게 외워둡시다. 다시 한번 홍교사가 멋있나 봐요. 지리삼 홍교사 723 이렇게 외워둡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읽어봅니다. 밑줄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1조 이하응 하게 되면 흥선이 되죠. 을 보정성으로 이송하여 청와도의 옛 관서에 거주시키도록 한다. 이항에게 오가는 서신일체는 밀봉할 수 없으며 지금 어디에 잡혀간 거죠? 해설을 봅니다. 청으로 끌려간 흥선 대원군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규정의 일부이다.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 하게 되면 임오군란이 됩니다. 임오군란 하면은 우리가 임, 제, 상까지 엮어서 외우자. 재물포조약과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과 청에 대해서 설정된 거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래서 임오군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선지에 나왔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의 공사관을 습격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대원군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원군의 2차 등장이죠. 처음에 10년간 대원군이 습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대원군이 총 3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등장이 임오군란 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군영을 부활을 시키죠. 초기 개화 정책에서 오군영이 무유영, 장어영 해서 이영으로 축소가 되고 별기군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식군인을 차별 대우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군영이 부활이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영선사로 갔던 이제 김윤식에게 요청을 해요. 청군의 개입을 요청을 해가지고 청이 개입을 하게 되죠. 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대원군은 청에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나타난 거 임오군란 임재상 그렇게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재물포조약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재물포조약 하게 되면 이제 일본에다 뭐 배상을 해주고 일본의 공사관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청군하고 일본군이 조선에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민, 수륙, 무역 장정 하게 되면은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는 상권이 굉장히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은 이제 이후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선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하게 되면은 1862년에 임술 농민 봉기 진주밀란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백낙 시인의
수탈에 대해 가지고 몰락 양반인 유계춘이 들고 일어난 사건. 이번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어제 광성보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요.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죠. 어제는 미군과 싸워봤다. 3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같은 해에 일어났죠. 71년 병인작 친미립이라고 했어요. 4번 조청 상민 수륙구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4번이 옳은 설명이죠. 임재상만 외우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 일본군함 운용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강화도 조약 직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진실로 황준원의 말처럼 황준원 하게 되면 조선 책략이 되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가지고 들어왔다. 조선 책략 보게 되면은 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가지고 이 중에 이제 연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비록 병탄할 힘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해도 장차 말리밖에 군을 앉아 기다리면서 홀로 가까운 오랑캐들과 싸우겠습니까? 이야말로 이해관계가 뚜렷한 겁니다. 지금 조정은 백해무이간 일로 러시아 오랑캐에게는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미국의 일도 아닌 걸로 일로 삼게 하여 오랑캐를 불러들이려 합니까? 영남 만인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강화도 조약 직전에 이걸 반대하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 나오고요. 외와 외국 외하고 양놈들이 같은 놈들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880년에 강화도 조약의 효과로 1차는 김기수 그리고 2차는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정부는 통리기무하문하고 80년이죠. 같이 12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82년도에는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나오게 되죠. 같은 해에 앞에서 배운 이모군란에서 임재상 재물포조약하고 상민수륙구역 장정이 체결된다라고 해서 임재상 이렇게 외우자. 같은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이제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대입니다. 영남 만인소 하게 되면 이 사이에 81년도에 영남 만인소가 이만손에 의해서 상소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하게 되면은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 거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하게 되면은 조선 책략의 유포와 조미 통상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선지 한번 읽어보죠. 1번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의 사실이니까요. 영남 만인소가 만인소로 반대가 일어난 이후에 조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죠. 최익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양일체론 하면 강화도 조약 직전이에요. 외양일체론이 나왔지만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야 1번이 될 테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신미양요죠. 71년 그리고 촉합비가 세워졌다. 3번 운효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했다. 강화도 조약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4번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병인양요와 관련된 설명이죠. 제독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즈 제독이죠. 신미양요는 로저스 제독이고요. 5번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 만인소 전에 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현재 조선의 가장 시급한 외교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를 막는 거다. 이를 위해서 중국을 가까이 하고 친중국, 결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계, 연미국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는 황준원이고 여기는 2차 수신사 김홍집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조선 책략. 여기에 유포에 반대해서 나온 거. 우리 이 전 문제에서 봤죠?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됩니다. 여기 이후라고 했으니까 조선 책략을 가져온 게 1880년이 되죠. 정부의 초기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요. 그 이후의 사건을 골라주면 됩니다. 보기 읽어보죠. 기억. 운용호 사건이 일어났다. 1875년이죠. 전국의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신미양요와 관련된 같은 해에 일어난 겁니다. 71년이고요.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옳은 설명이죠. 리을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됐다. 옳은 설명이죠. 여기는 이제 80년이 되고 영남 만인소 이 직후에 그리고 만인소를 올렸지만 조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82년에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 수신사 김기수는 1차 수신사가 되죠. 76년에 파견됐습니다. 엎드리니 왕이 말하였다.
전선 활용과 농기에 관해 들은 것이 없는가? 제 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하던가? 과연 그러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6년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 보니까 어윤중이 동네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왕에게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정부의 형세 등등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다 탐지해서 문서로 조용히 보고하라라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조사시찰단이죠.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한다. 선지를 하나 읽어봅니다.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 하게 되면은 81년에 해당하죠. 그래서 76년과 8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세요 하는 그런 문제네요. 1번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82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83년도에 이제 보빙사가 파견이 되죠. 나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통리기무하문과 12사가 설치되었다. 1880년이 되죠. 조선책략이 들어온 해. 3번 운효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하였다. 강화도 조약 이전인 75년이 되죠. 4번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내용은 저 뒤에 가서 나오는 거죠.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895년에 설립이 되죠. 2차 갑오개혁 또 두 문자를 한번 복습을 해봐요. 홍교사가 지리삼, 홍교사 실23, 홍교사가 지리삼,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사법권 독립 그리고 7부로 중앙관제가 개편이 되고요. 23부로 팔도가 개편이 됩니다. 5번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86년에 해당되죠. 오른쪽에 한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봐요.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있게 되고요. 1차 수신사 김기수 그리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파견이 되고요. 김홍집이 파견된 건 80년이죠. 1880년에서 초기 개화 정책으로 통리기무하문하고 12사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후에 뭘 보냅니까? 1881년에 일본하고 청에다가 사람을 보내게 되죠. 일본에 보낸 거 여기 나오는 나에 나오는 조사시찰단이 되고요. 신사유람단으로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에다가는 영선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82년도에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조미 통상조약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영향으로 83년도에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 이 시기에 있었던 거 조선책략의 유포와 결 미국 여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올라오게 되고요. 강화도 조약 직전에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 나오게 되죠. 두 개 다 특징이 뭐예요? 반대를 했지만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만손이 상소를 올렸지만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80년 이후에는 이제 서양 열강들하고 영국이나 여기가 최초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82년 이후에 이제 서양 열강들하고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영국이나 독일, 러시아가 체결이 되고요. 가장 늦는 거는 86년에 프랑스하고 조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왜 가장 늦는가? 천주교 포교와 관련되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